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이제 비가 그치고 좀 해가 떴는데 굉장히 무덥습니다. 변함없이 냇물이 시원한 냇물이 흐르는 내과 다리 밑에서 태국의 범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자충수 부메랑에 걸려든 좌벌 폭새들 떠들썩 사라지고 있네, 이런 지금 썸네일을 보고 계십니다. 자충수 부메랑, 자충수는 바둑을 둘 적에 한 수를 잘못 놉니다. 그러면은 내 것이 다 죽습니다. 자충수는 며칠 전에 고 김문길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대장동 실무자죠. 그 재판에서 고 김문길 씨의 아들이 나와서 이재명 지금 현 민주당 대표가 왜 저렇게 자충수를 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충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꾀에 자기가 결국은 이제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태리에서 활을 이렇게 쏘는데 그 쏜 활이 관역에 가서 맞으면은 다행이지만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은 그 활이 다시 나에게로 와가지고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충수나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뜻이 아니죠.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가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부메랑. 그 부메랑의 이제 대표적인 SNS를 많이 썼던 사람이 조국이죠. 조국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무렵에 페이스북에다가 뭐를 썼는가 하면은 지 애비 닮아서 저렇게 한다, 지 애비 닮아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SNS에 썼던 글이 다시 부메랑이 돼가지고 조민이가 할 적에 지금 현재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적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민이가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조국의 지 애비 닮아서 저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SNS에 글을 쓴다고 하는 거 참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내가 올바르게 하지 않았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충수와 부메랑에 걸려든 좌불폭새들, 이 좌불폭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께서 댓글에다가 그랬어요. 좌불폭새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길래 제가 댓글에다가 답글을 달았습니다만은 좌불폭력, 좌파 불법 폭력 세력을 줄여서 좌파 불법 폭력 세력. 좌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불법을 하죠. 불법을 하고 폭력을 쓰죠. 그런 좌파 불법 폭력 세력들, 떼법, 무법, 탈법, 이런 거를 가지고 떼쓰는 아이들. 좌불폭새는 좌파 불법 폭력 세력을 줄여서 좌불폭새들 떠들썩 사라지고 있네, 이런 이제 제목이 되는데요. 이번에 지금 현재 자충수에 걸려든 부메랑에 걸려든 좌파의 의정부 지방법원의 이성균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여사의 그 어머니 최은순 씨의
뭐 장고 증명을 무슨 뭐 유죄를 했다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1심에서는 이제 징역 1년이었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심이 됐는데 2심에서 지금 현재 의정부 이성균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법연구회 출신인지 국제법 연구회 출신인지는 저는 아직까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판사들의 그 판결 내용이 그 양형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4년 동안 법대에서 법률 공부를 해서 사법 시험을 합격해서 연수원 과정을 거치고 검사 내지는 판사로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다시 이제 변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법 공부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들어가는 거 무슨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엘리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최후 보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저 태국 FM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최후의 보류가 두 군데인데 문무가 있습니다. 문에서는 사법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결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모든 일 처리를 하는 것이 문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문에 해당하는 것이 사법부고 무에 해당하는 것이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한 나라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문무에 해당하는 사법부와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사법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사법 시험을 보고 그러면은 어느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법률로 판결을 하잖아요. 어떤 진영에 따라서 정치적 그 이 편향된 판결을 하면 안 되죠.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판사들의 성향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고 하는 건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성균 판사가 보통 이제 징역이 1년이면은 그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그 저기 주옥순 대표가 그때 그 위안부 무슨 유인물로 해가지고 저기 그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이제 그 재판을 받을 때 저희 그 유튜브 몇 사람이 따라가서 이제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아마 그 주옥순 대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가 2년이 됐던가 얼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정 구속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판사들 그 판결하는 것을 보면은 보통 이제 징역이 1년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은 징역 2년이면은 집행유예 기간을 3년을 주어 가지고 법정 구속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이성균 판사는 아마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년 징역에 법정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징역이면은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하면은 2년 동안에 그런 무슨 장고 증명을 위조하거나 뭐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다시 그 법이 이제 그 저기 가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2년 동안에는 그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집행유예라고 하는 게 말이죠. 그런데 1년 징역에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편향된 판결이죠. 이제까지 그 좌쪽에 있는 판사들이 판결하는 것을 보아도 거의 이제 징역이 1년 정도 되면은 거의가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때려서 판결을 하는데 이성균 이 판사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판결이 지금 현재 좌불복세 아이들에게는 완전히 자충수가 돼버렸고 부메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충수와 부메랑이 됐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최은순 그 여사가
그 지금 현재 패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도 정확히 이제 밝혀지지 그 잘못된 게 판결 내용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 법조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문 그 법조에 관계된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도 잘못된 게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징역 1년까지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장모를 구속시켰다 하는 어떤 그 쇼킹한 것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좌불 폭세들에게 자충수와 부메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은순 분내 그 범죄 내용보다도 지금 문제명이라고 하는 애들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완전히 자충수와 부메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들이 국회의원들 뭐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벌금이 뭐 100만 원까지 하지 말고 벌금형이 떨어지면은 벌금 10만 원이 되더라도 바로 의원직이 면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딱 달아놔가지고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때리면은 그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자기 이제 그 판사로 있다가 앞으로 내가 국회에 나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전양반에게 내가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하면은, 의원직을 면할 정도의 벌금을 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80만 원, 90만 원으로 며칠간 얘기 듣고 말겠다. 이런 속셈으로 하는 판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맹수가 9월 28일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판사들이 그 2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올해 2월 21일 날 판사들 인사를 했기 때문에 2년이면은 지금 내년하고 2025년에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인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법부 수장을 이제 임명을 해서 그 후보자를 임명을 해서 청문회를 거치고 하면은 민주당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빨리빨리 하고 불리한 것은 천천히 이렇게 군뱅이 기어가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아이들은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박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법부 수장이 온다 하더라도 빨라야 11월 말 12월 초 이렇게 와서 사법부를 새롭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명이 이 두 놈, 문재인이, 이재명이 이 두 놈이 문제고 이 두 놈 밑에 있는 똘망이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양양자 의원이 지금 신당을 만든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 정치펀치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양자 의원이 하는 얘기는 민주당을 고쳐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고쳐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민주당을 고쳐 쓸 수 없다. 그리고 조기숙이 노무현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던 조기숙이는 민주당은 위선과 내려남불이기 때문에 도저히 진보라고 할 수가 없다. 저거는 완전히 수구 아이죠. 극자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민주당의 젊은 그 패널로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희망을 저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잘못된 것이면은 진영을 떠나서 이거는 잘못됐다 해야 되는데 참 그 전문가 선수들처럼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식상합니다. 권지웅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그 박성민이라고 하나요? 청와대 청년 했더네. 행정만 했더네. 이런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로 구역질이 나옵니다. 정말로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대한민국 건설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 대한민국 건설 세력 대 대한민국 파괴 세력, 파괴 세력은 발본색으로 해서 완전히 이 땅 위에서 땅에 발 딛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박멸을 해서 완전히 착살, 아작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순국 선열이 그리고 호국 영령들이 지킨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후손에게 남겨주기 위해서는 이 국가 건설 세력이 아니라 국가 파괴 세력을 완전히 박멸해서 교화를 시켜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쓰고 교화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완전히 박멸해서 아작을 내서 작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차충수 부메랑에 걸려든 좌불 폭세들 떠들썩 사라지고 있네. 이 떠들썩 사라지고 있네를 어디에서 제가 땄는가 하면은 이석기가 이제 법정 구속할 적에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때 떠들면서 사라져 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이, 이재명이, 송영길이, 그리고 그 김남국이, 그리고 윤미향이, 이런 아이들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성창경 대표가 여기 방송하는 것을 잠깐 듣고 나오는데, 친중 의원들이 그 국민의힘에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출판 기념회나 하고 뭘 하면은 후원을 하면은 중국하고 연계된 그 중국 대학생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 대학생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후원을 한답니다. 예, 후원을 하고, 그리고 친중파는 후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친중파가 아닌 사람들은 협박을 한답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모작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은 빼고 친중파들은 골라내서 이번에 공천을 아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듯한 윤석열 정부가 바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일조하는 그런 튼튼하고 건실한 국가 간 뚜렷한 후보들을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